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어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 독립기념일 휴장 이후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글로벌 원샷 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보고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골디락스 고용보고서를 받아들었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비농업 일자리 고용보고서 20만 6천 건의 발표치를 저희가 받아보게 됐는데요. 사실 시장 컨센서스는 19만 건에서 20만 건가량으로 추정치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받아든 셈입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3년 만에 최고치인 4.1%에 올라서게 됐고요. 무엇보다 고용보고서 상세한 면면을 들여다보니 공공일자리가 늘어났고 민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하회하는 수치를 받아들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3대 지수가 힘을 내면서 올라줬습니다. 그와 함께 대형주 쏠림도 계속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용보고서를 받아들이게 되면 금리 인하와 가까이 가기는 했습니다만 침체를 반영한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도 생기면서 대형주, 그러니까 확실하게 오를 종목들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들, 자금이 쏠리는 모습들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시장엔 반가운 소식도 있었죠. 달러 인덱스가 105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거래일 연속 하향 안정 흐름, 그리고 7줄에 처음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던 달러 인덱스였고요. 영국은 노동당 집권으로 인해서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2차 선거 결과 받아보니까요. 극우 정당 연합인 RN이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프랑스 유로화가 전반적으로 달러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우리 수급적인 면에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 10시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완주 의지를 강하게 밝히긴 했는데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WTI 원유 선물 83달러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타와 엔비디아는 AI 관련해서 조금 다른 코멘트들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AI 투자가 이제 수익으로서 성과를 거둘 때다라는 코멘트들 글로벌 IB 쪽에서 메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의견인데요.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6% 가까운 오름폭을 나타냈고요. 엔비디아는 뉴스트리트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성장세 자체의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소식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유럽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종목들, 특히 중국 기업들이 일제히 하향 흐름을 보인 가운데 테슬라는 2.1% 올랐는데요. 인도 투자 철회 속에서도 테슬라의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매섭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100개를 들었습니다. 일부 대형주가 지수를 왜곡하고 있는 흐름 때문에 S&P 500의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모두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이러한 대형주 쏠림 현상과 반대로 러셀 2000 중소형주의 흐름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0.5%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던 금요일 시장이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엇갈리는 질주의 흐름 반도체 섹터 내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1.9%, 마이크론이 4% 가까운 낙폭, 브로드컴은 1.5%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를 가른 것은 뉴스트리트의 코멘트 때문이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엔비디아가 이러한 주가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025년 이후에도 이러한 지금과 같은 영업이익이라던가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여줘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도 135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반대로 AMD는 상대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인 저평가 상태에 접어들어 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AMD 주가는 5% 가까운 상승 흐름을 그려줬고요. 마이크론은 현재 D램 쪽에서도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전반적인 레거시 쪽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최근 듣고 있는데 고위 의원이 과잉 생산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3.8%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ARM과 애플은 상승이 나왔는데 ARM은 최근에 약간의 DNA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치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개발 중인데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과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코멘트에 힘입어서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애플은 대표적인 협력 업체죠. 대만의 폭스콘이 6월 실적과 2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AI 부문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클라우드, 네트워킹 쪽에서 상당히 매출이 잘 나왔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출 증가 세가 애플의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졌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앞서서 메타가 급등세를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번스타인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코멘트 내놨습니다. AI 기반 알고리즘이 메타 앱에 머무르고 있는 시간을 더 늘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실제로 AI 쪽에 투자를 좀 과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10% 넘게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메타는 광고 쪽도 매출이 잘 나오는 사업 부분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플러스해서 메타가 31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 유일하게 주식 분할을 결정하지 않았던 메타가 처음으로 주식 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솔솔 풍겨나오고 있는 만큼 메타를 실적 발표 전까지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최근 약간의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 지난 5거래일간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6.6%에 달합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2.8%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5거래일간의 추이 1%의 상승폭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물론 지난 금요일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함께 반도체 종목들 힘을 받아주면서 2.6%가량의 상승을 만들었던 SK하이닉스입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상승분이 없었다면 최근 5거래일 흐름을 살펴봤을 때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SK하이닉스일 텐데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거래대금이 약 13조 원가량이었는데 삼성전자에 몰린 거래대금 비중이 무려 30%에 달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올해 1조 4천억 원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몰렸던 거래 대금은 3조 9천억 원가량이었다라는 것에 감안을 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 86,000원은 3년 동안의 매물이 쌓여있는 매물대 구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매물대를 해소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산했을 때 이제 그 비중이 4분의 1, 25%에 달한다는 소식도 함께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수급적으로는 앞서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환율에 있어서 약간 좀 프랑스 선거 결과 이후에 달러 강세가 약간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오늘 시장에서 포인트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잡음으로 소화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노보노디스크가 7월 3일 시장에서는 2.9% 하락이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 2.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7월 3일에는 1% 가까운 낙폭을 보였다가 1.8%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금요일 시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약값 인하에 대한 압박도 있었습니다만
있지만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당뇨 치료제 오젬픽을 복용했을 때 실명이라던가 희귀 안질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이체방크에서 일부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증거의 질이 상당히 낮고 오류 범위가 매우 넓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으면서 주가가 상승 반전할 수 있었고요.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 후에 알테오젠 테르가제 승인 이슈도 함께 나오면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환율도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 우리 시장의 상승 탄력을 더욱더 가열차게 올려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자리하고 있는 한 주가 되겠네요. 네, 기대됩니다. 금요일에 미 시장의 상승분을 우리가 다 오늘 받아가는 그런 월요일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포인트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동력이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금요일입니다. 미 시장 목요일에 휴장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동력을 찾아가는 움직임 안에서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이 여전히 1,380원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순매수를 확인했던 금요일장, 굉장히 유의미하게 양시장의 탄력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 시장 안에서의 내부 동력이라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을 확실하게 확인했던 하루였습니다. 딱 금요일 이 시간대 개장 이전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전해드렸었죠. 8조 원대 혹은 8조 5천억 원, 높게는 9조 원 예상했었던 삼성전자의 이익을 넘어서면서 10조 4천억 원이라는 영업이익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좀 쉬었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도 반등을 줬는데요. 반면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움직임은 삼성전자의 주가 세론으로 작용하는 징크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우려감을 다 뒤집어 엎고 오히려 낙수 효과가 전혀 없고 삼성전자의 독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부장단 안에서 부진이 이어졌고요. DI, 네페스, TSE 모두 다 약세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 온도차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움직임, 삼성전자의 호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 성장주가 물줄기를 받아갔는데요. 삼성전자의 수혜주가 바이오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날 바이오 아주 화끈하게 움직였습니다. HLB 그룹주 안에서 파나진 상한가 같고요. HLB 본주 13%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8%가량 올라가며 비만 관련 종목들 좋았고 유한양행도 이 안에서 프로젠과의 협업으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으로 또 재평가, ADC와 관련된 기대감도 있죠. 모처럼 만에 신고가 썼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이 CDMO 관련해서 생물보안법 강화된다는 기대감 속 수혜주들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SS 관련해서는 삼성 SDI의 미국 넥스트라 에너지 쪽으로의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 장기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협업 중이다라는 해명 공시가 있었습니다. 주가는 마음대로 움직였죠. 이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하면서 유니테크노, 삼성 SDI와의 연결고리 있는 종목이 두 자릿수의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양시장을 사들였었던 외국인들의 상승 움직임과 함께 매수의 움직임과 함께 이 주간 성적표도 꽤나 좋았습니다. 쭉 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의 성과인데요. 다우지수로의 바톤 터치가 이어졌 것 같았던 이런 6월 말의 분위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7월 초의 압승은 나스닥으로 집결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2.6%가량 상승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좀 해소됐고 니케이 3%의 상승, 대만 가권과 우리 코스피 나란히 했습니다. 상해 항생은 비교적 약했는데 이 안에서도 코스피는 비교적 약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주간으로 2.3% 그리고 5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측면 상당히 유의미해 보입니다. 주간 단위로 외국인은 1조 원 넘게 기관은 더 적극적 2조 원 넘게 우리 시장을 샀습니다. 왜? 라고 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고용지표 좀 둔화였었죠. 그런 측면에서 9월에 인하 가능성이 다시 70%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금요일에 한 차례 더 우리 시장은 반영하지 않은 비농업 고용지표 전체적인 둔화 움직임을 반영하며 더 떨어졌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유럽 정치적 불확실성 앞서서 혜은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영국의 선거 그리고 2차 프랑스의 선거 반영하면서 극우 정당 아니라 급진
좌파 쪽으로 1등할 거다. 이 안에서의 균형을 찾아가는 움직임 속에 유로화가 더 약세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호실적이 우리 자체적인 동력으로서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호실적을 반영하면서 2분기에 대한 우리 시장 EPS 기대치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대로 3,000선 고 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워낙 많이 들으셨죠? 8조 원대 아니고 10조 4천억 원의 아주 드라마틱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6.8%가량의 주간 상승을 나타냈고 그 절반은 금요일이 다 했습니다.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사흘째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87,000원까지 목전 올라와 있습니다. 구만전자 눈앞에 다가와 있는 가운데 개장 후의 분위기 상당히 궁금합니다만 오늘도 보니 키움증권, NH 중심으로 해서 증권가에서 최대 목표치는 12만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1조 원대 넘는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가전 쪽이 조금 아쉽긴 했었지만 VS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형성되고 있고 1조 원 안 될 줄 알았던 컨센을 웃돌았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장 분위기 좋았고요. 최근에 이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지난 한 주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6월부터 해서 서서히 올라오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NH 쪽에서 목표 주가 상향 이제 15만 원까지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 디데이입니다.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아직 IR 시간이 나오진 않았지만 장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대다수 컨센서스 밑돌 거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실적이 한 1,500억 원 정도 나왔고요. 이번에 2분기는 2,275억 원 정도 컨센 형성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YOY로는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QOQ 대비로는 그래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0억 원 정도 했었으니까요. 분기 대비로는 증가인데 여기서 뜯어보셔야 될 부분은 AMPC 이 새 공제분을 반영하면서 3,690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자 1,500억 원을 상쇄하고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벌어들인 돈은 1,500억 원의 적자이기 때문에 분기 대비로 봤을 땐 여전히 아쉽다는 거죠. 하지만 하반기에 GM과 관련된 신차 판매 감안해 봤을 때에는 이제는 저점이라는 인식이 반영되며 오늘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증권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뒤따라준다면 실적 자신감 한 차례 더 붙을 수가 있겠죠.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이 양극화를 그 괴리감을 줄여줄 수 있는 데에서 2차 전지가 역할을 다 해줄까 때문입니다. 지금 양시장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반기 성적표인데요. 코스피는 한 7.8%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6월, 7월 더 탄력받고 있는데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상단에 3월 고점을 형성한 이후 주르륵 밀리면서 박스권 상하단이 꽉 막힌 듯한 모습을 보이며 반기로는 2.2%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 거래 대금이 코스닥 평균 8.7조 원대라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 에코프로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날아갈 때 가장 높았던 최대치가 한 17조 원대입니다. 그리고 평균 한 10조 원, 13조 원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뚝 떨어진 거래 대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금 거래량 대비 상장 주식수로 나눈 회전율은 6년 내 최저치 30%까지 거의 자금이 안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차 전지가 지금 제대로 분위기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주가 다소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약하다. 마지막으로 2분기 실적 시즌 이렇게 대형주가 좋을 거라는 기대감 시장이 모를 리가 없죠. 이렇게 되면서 대형주 쪽으로의 쏠림이 강했던 6월, 7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분위기 반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 악재 이유는 LG 엔솔 실적 발표 이후에 분위기 체크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달 말에 이제 삼성 SDI 그리고 다음 달 초에 SK온 실적 발표 있는데요. 이 3, 4의 분위기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거의 80%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후반부부터 분위기 이끌고 가고 있는 대표 성장주 바이오가 견인할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호실적 속에 소부장이 모두 다 죽었었잖아요. 이런 분위기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 물론 캐펙스 확대라는 시그널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 같은 세 가지를 모두 다 돌파하고 오름세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스닥 안에서도
꾸준히 잘 가고 있는 나스닥이지만 엔비디아는 쉬고 테슬라가 올라오고 있죠. 우리 코스피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고 하이닉스는 조금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아시다시피 좀 약하고요. 그 안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 바톤 터치의 분위기 안에서 그 다음은 누가 타자가 될 것인가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 시그널을 보여줬던 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ADC, 비만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새 밸류 체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쪽이 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작년부터 좋았던 쪽은 비만치료제인데 이때 유한양행이 프로젠과 신약 협업해서 GLP-1 관련한 신약 개발에 들어간다. 자회사 프로젠입니다.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유한양행도 비만치료제 관련주로 재평가되는 분위기가 금요일 날 이어졌습니다. 12%의 급등으로 이 무거운 주식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썼고요. 삼천당 제약과 함께 장중 내내 엎치락 뒤치락 거래대금, 거래량을 빨아들이는 모습이 양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 배경엔 역시나 미국의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금요일에도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ADC 안에서는 알테오젠이 8거래일 만에 반등, 리가켄바이오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테르가제 허가 소식이 주말 사이에 있어서 이 부분 시간이 많지 않아 이 부분만 짧게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로 개발한 테르가제, 성분명은 히알루로니다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서의 승인을 계속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머크사와의 독점 계약은 상반기의 핵심 이슈였었고요.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었죠. 지연되다가 주말 사이에 들린 뉴스입니다. 피부 안에 이제 단백질 효소, 그러니까 제조합 단백질을 이제 넣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 쓰이고 있는 거는 소나 돼지 정소에서 추출한 단백질이고요. 인간 유래 같은 경우에는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유일합니다. 국내에서는 인간 유래 단백질은 이 테르가제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의 시장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용 용도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국내 미용 쪽으로는 필러 녹이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이 동물이 아니라 인간 유래 단백질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국내는 한 500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인데 글로벌로 나아가면 1조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한투자증권 국내 승인은 시작일 뿐이고요. 글로벌 확장 기대감 커진다. 그런데 30만 원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감안해 봐서 밸류에이션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이후에는 TP 상향 조정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고가 29만 8천 원 머크사의 이야기로 도달했던 고점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상향 조정 리포트에 관련돼서는 2분기에 추정치 상향 추이만 쭉 모아봤는데요. 아마 업데이트된 종목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을 겁니다. 그 안에서 LG전자, 삼성전자 앞서 전해드렸고 HD, 현대중공업 같이 지금 컨센 대비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팔로우업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장 때 전해드릴게요. 당잠사였습니다.